스타벅스의 오너 리스크? 밤늦게 휴대폰 화면을 켜면 세상에는 꼭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은 술 취한 동네 아저씨들이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치 이야기 꺼내다가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유튜브 댓글창에서 혼자 흥분한다. 다음날 되면 지우기도 한다. 그런데 정용진은 달랐다. 그 사람은 재벌이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한국 재벌은 사실상 작은 국가에 가깝다. 직원 수만 명, 협력업체 수천 개, 주가 하나에 국민연금까지 흔들린다. 그런 위치의 사람이 새벽 감정으로 멸공 같은 단어를 던졌다는 건 단순한 SNS 실수가 아니다. 그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표정에 더 가깝다. 정용진의 SNS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너무 오래 왕처럼 살면 뇌 구조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 아닐까 하고, 원래 인간은 타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한다. 눈치, 표정, 침묵, 상대 얼굴 굳어지는 공기, 그런 게 사회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재벌 총수 주변에서는 그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회의를 해도 다들 웃는다. 무리한 농담을 해도 따라 웃는다. 실언을 해도 회장님 스타일이시죠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사람은 착각하기 시작한다. 내 말은 늘 옳다. 내 감각은 대중과 연결돼 있다. 내가 던지는 말은 쿨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닐 때가 많다. 정용진 SNS의 특징은 묘하게 일치하다. 정치적 철학이 깊어서라기보다 계속 센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중년 남성의 과잉자의식에 가깝다. 강한 단어, 짧은 문장, 즉각적 반응 유도, 거의 인터넷 커뮤니티식 허법이다. 노빠꾸, 멸공, 난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표현들은 논리라기보다 자극이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정치 유튜브 보며 흥분한 사람이 툭툭 내뱉는 말과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스타벅스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가진 재벌이라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저런 행동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충동조절 실패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다. SNS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보상 회로를 건드린다. 좋아요 숫자, 기사화, 실시간 반응.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기 더 쉽게 중독된다. 왜냐하면 평소 삶이 너무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벌은 사실 고립된 존재다. 어디를 가도 경호 붙고 사람들은 비위를 맞춘다. 그러니까 SNS에서만큼은 진짜 나를 드러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짜 나 수준이 생각보다 얕을 때다. 정용진 논란들을 보면 일관된 특징이 있다. 생각보다 사고가 단순하다. 세상을 복잡한 구조로 보기보다 우리 편 vs 저쪽 편처럼 소비한다. 이건 정치라기보다 부족 본능에 가깝다. 인간 뇌의 오래된 기능이다. 내 부족? 적 부족? SNS는 그 원시성을 증폭시킨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을 수정하기 어려워진다. 주변이 다 맞장구 치는 환경이면 더 심하다. 그래서 점점 표현 수위가 세진다. 처음엔 농담, 그 다음엔 해시태그, 나중엔 기업 이미지 전체가 특정 정치 색깔처럼 굳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직원들이 받는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20대 알바생이 무슨 죄가 있나. 비오는 날 우산 물기 닦아가며 음료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는 불매 인증 올라온다. 텀블러 깨는 영상, 컵 버리는 사진. 원인은 회장 SNS인데 맞는 건 현장 직원들이다. 이게 한국 재벌 구조의 기괴한 점이다. 권력은 위에 있는데 충격은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518 탱크데이 논란 같은 걸 보면서 더 위험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저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회사에는 최소한의 필터가 있다. 이건 위험합니다. 지역 정서상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게 통과됐다는 건 조직 내부가 이미 오너 눈치를 과하게 보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재벌 기업에서는 흔히 그런 일이 생긴다. 실무진이 스스로 검열한다. 회장님이 좋아할 코드인가? 그게 어느 순간 기업 문화가 된다. 그러면 조직은 이상해진다. 대중 감각보다 권력자의 취향을 먼저 읽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기업은 현실 감각을 잃는다. 사실 정용진 같은 재벌은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미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 그런데도 계속 SNS 정치 놀이를 반복했다는 건 어쩌면 내면 깊숙한 곳에 인정 욕구와 과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는 평범한 재벌과 다르다. 나는 할 말하는 사람이다.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다. 그런데 대중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처음엔 재미로 본다. 그러다 피곤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 이 사람은 기업인이라기보다 관종 정치 유튜버에 가까운 감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때부터 브랜드는 무너진다. 원래 스타벅스는 정치색이 옅은 공간이었다. 노트북 켜놓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 이어폰 끼고 멍하니 창밖 보는 사람들, 에스프레소 머신 증기 소리, 젖은 코트 냄새, 컵 뚜껑 닫히는 작은 플라스틱 소리. 그 정도면 됐던 공간이다. 그런데 오너가 계속 자기 이념을 브랜드 위에 흘려버리니까
커피 마시는 행동 자체가 정치적 선택처럼 변해버렸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멍청한 일 중 하나다. 소비자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지 회장의 세계관까지 같이 삼키고 싶은 게 아니니까. 결국 정용진 사례는 한국 재벌의 오래된 병을 보여준다. 돈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갔는데 권력 감각은 아직도 인터넷 댓글창 수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 그리고 그런 미성숙함이 수만 명 직원과 브랜드 전체를 흔든다. 그게 오너 리스크의 본질이다. 한 사람의 유치함을 모든 직원이 같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